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종 아동 찾기 협회 서기원 회장, 전국 미아 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대표 두 분과 말씀 이어갑니다. 과거보다는 수사기법이 발달하고 실종자를 찾는 과정도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실종자가 발생합니다. 특히 장기 실종자들의 경우 수사가 지속되지 않아서 찾을 길이 요원하다고 하는데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언젠가는 꼭 만날 거라는 희망 속에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장기 실종자들 부모들의 평균 나이가 70대라고 하는데요. 수십 년 만에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실종 가족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할지,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마련돼야 할지 실종 아동 찾기 협회 서기원 회장,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대표 두 분 만나봅니다. 실종 아동 찾기 협회 서기원 회장님,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의 나주봉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서기원 회장님 지금 실종 아동 찾기 협회의 회장을 맡고 계신데 이제 30여 년 전에 네. 우리 외동딸 희영 양을 이제 잃어버리셨어요. 회장님 댁도 엄청나게 큰 위기를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여쭤볼게요. 삶이 바뀌었죠, 완전히. 네. 완전히 삶이 바뀌었고, 보지 못했던 세상을 또 보았고요. 네.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또 크게 하셨었나 봐요. 네, 저희 희영이를 위해서 당시에 이제 주니어 골프가 이렇게 막 시작될 쯤이라 골프 선수로 좀 키워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했고, 제가 당시에 저희 지역이 이제 상하고 목기 쪽이라 상목기 관광회사 원래 남원에 네. 계셨죠. 예. 여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잃어버리셨어요? 그날도 학교 다녀와서요. 네. 이제 희영이 외갓집이 가까이 있었는데 한 100여 미터 정도 저희 집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외갓집에다 책가방 두고 저희 집에 들렸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놀이터에서 놀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들어올 시간이 되는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네 시집안 간 이모가 서 있었는데 예. 이모들이 이제 제가 당시에 골프장에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희영이 집에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잠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놀이터에 가서 보니까 그 앞에 이제 구멍가가 있었는데 희영이 엄마 친구였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아까 와서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대요. 근데 이제 집에는 안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놀이터가 희영이가 살았던 주변이 이제 신시가지라 네. 주변에 놀이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가 있으니까 놀이터를 몇 군데 찾아봐도 없고, 또 근처에 학교가 있어서 학교를 가봐도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순간에 굉장히 안 좋은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제가 여행사가 이제 남원역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가 대부분 역장 파출소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네. 바로 달려갔죠. 이래서 우리 형이가 보이지 않는다. 좀 찾아봐 달라. 그랬더니 경찰에서는 그때 당시에 어디 갔겠죠. 친구 집에나 어디 갔겠죠. 9살밖에 안 됐는데.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얘가 약간 내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 번도 제 시간에 집에를 안 들어오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당시에 미아보호법이라고 그래서 아이가 실종돼도 찾아 나서는 법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파출소에서 바로 찾는 게 아닌가요? 예. 기다려 보는 거예요. 3일 동안. 사흘을? 예. 어린아이인데? 네. 그래서 안 돌아오면 그때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 실종이 발생하면 특히 아이 같은 경우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근데 사흘이 지나고 나면 이게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그때도 뭐 하루면 예.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3일을 기다리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은 그 전주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네. 저기 경남 쪽으로 가는 함양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또 전라남도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예전에 검문소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검문소를 좀 차단해달라 예.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범죄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 세 군데만 검문소에서 잡아도 그 아이를 데리고 외부로는 못 빠져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범죄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학교 또 주변의 친구들 집 저희 이제 형이 큰 집이 있었기 때문에 큰 집에 네. 뭐 다 연락을 해봐도 아이 흔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현수막 만들고 전단지 만들어서 그 형이가 놀았던 놀이터 주변에 이제 뿌렸죠. 전국을 다 돌아다니셨을 것 같습니다. 어디 다니셨어요? 대한민국 안 가본 곳이 없죠. 그 강원부터 제주까지 전 개인적으로 당시에는 경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개인적으로 팀을 만들었어요. 한 10팀 정도를 만들어서. 10팀이나. 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래도 방송국에서 그 다음날 그 오후 뉴스 시간에 우리 희영이를 찾는 방송을 내보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보는 뭐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그때만 해도 우리 실종 전문가들이 없었어요. 수사도. 예, 제보에 의존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보가.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찾아다니는 거죠. 뭐. 아, 보육원도 굉장히 많이 다니셨다고 그러던데. 그 아이가 혹시 거기 있을 것 같아서. 네. 혹시나 싶어서요. 예. 한 가닥의 희망이죠. 약 한 2,000 몇백 군데에다 편지를 썼고요. 네. 그 주변 보육원 다 찾아가 봤지만 보육원에서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왜 안 보여주나요? 뭐 그때 당시에도 굳이 우리 시설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찾아봐 달라. 네네. 그러면 뭐 싸움까지 나고 그래요. 당신이 뭔데 와서 그러느냐. 없다면 없는 줄 알지. 예. 왜 귀찮게 하느냐. 이 정도. 보육원의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모님들의 그 애타는 심정을 조금 이해를 한다면은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 아이를 잃고 막지 찾아 나서셨는데 실종자를 찾으려면 그 골든 타임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몇 시간이 빠를수록 네. 아이가 실종되고 가족들이 빨리 실종된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3시간이 넘어가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뭐 사실 인력이라든가 이런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걸 다 하기는 뭐 경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지금은 당시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에 제정되고요. 네네. 그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찾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보육원에 가면 이 실종 아동을 찾으려고 가면 좀 협조를 잘 안 해주시나요? 이제 최근에 아이들은 대부분 없고요. 네. 이제 뭐 위기 가정,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 이제 이런 가정들의 아이들이 지금은 시설에 있고요. 이제 장기 실종 아이들에 관련된 서류를 저희가 보고자 하는데 네. 찾으러 가서 보면 지금도 비협조적입니다. 뭐 경찰관들로 같이 가도 비협조적이고 최근에 제가 충청북도 모 시설에 갔는데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제 만들어진 19년이잖아요. 네. 19년인데도 한 번도 그곳에 와서 어떤 DNA나 이런 걸 채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만큼 아직도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실종이 된 경우에는 좀 찾는 방법이 좀 수월한데 장기 실종 아동 같은 경우에는 수사 진행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군요. 뭐 우선 경찰의 어떤 체제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수사는 수사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강력수사대에서 사건은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수사는 그 형사기동대라고 새로 이번에 만들어졌어요. 네. 형사기동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생활안전국, 수사국 내에서도 강력 또 형기대 이렇게 업무들이 다 따로따로. 네, 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아이를 찾는다? 뭐 아이를 찾으려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부모부터 수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부모한테조차도 어떤 수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이군요.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싶어요. 네. 최소한 수사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겠어요. 근데 네. 연락 자체가 안 온다는 것은 거의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업을 다 그만두고 발벗고 나서서 전국을 다 다니시는 게 아닌가. 예. 우리 나주봉 대표님은 사실 뭐 가족을 직접 잃은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30년 넘게 실종 아동 찾는 일을 같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렇게 비용 마련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비를 계속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생계도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남들이 보면은 미쳤다고 그러죠. 저 친구 왜 저래? 그만큼 했으면 이제 그만해 이러는 주변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 서기원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실종아동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네, 네. 저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전국의 실종자 가족분들이 저한테 와서 다 같이 이렇게 네. 매달렸어요. 그래서 2001년 11월 달에 280명을 그 청량리 역전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네. 기자회견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네. 경찰은 한 해에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나 없어지고 안 찾아지는지 실태 파악을 해서 공개를 하고 네. 그리고 제가 91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시설을 뒤진 곳이 한 600여 곳대요. 예, 예. 그래 그걸 노트를 기자분들한테 공개하면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 왜 이렇게 시설이 많고 어느 날 가면 없어지고 또 다시 생기고 그러냐. 그래서 인터넷이 막 보급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이거를 좀 DB화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발품 팔지 않고 네, 네. 시설을 들여다보고 찾겠노라. 이 보육원 현황이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은 되어 있죠. 아, 이제는 되어 있군요. 그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목소리를 내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네요. 실종아동 법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도 마련하는데 기틀이 되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고 뭐 사전 지문등록제 아시지만 2012년 7월 1일부터 네.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 지문 등록을 하면 예. 이제 잃어버렸을 때 예. 바로 지문 그렇죠. 등록하면은 연결이 되니까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부모님들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예.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실종자 가족지원센터 네네. 이것도 만들어지고 그렇군요. 참 그렇습니다.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서기원 회장님도 지금 희영이 우리 따님이 실종되고 나서 30년이 넘었는데 이 모임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신지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네. 스스로 회비를 내서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뭐 아이를 찾아다녀봐야 찾아지지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러는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적 파탄, 뭐 아무리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해본들 사실 굉장히 미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회비도 없어지고 지금은 제가 2014년부터 회비를 받지 않고 거의 자비로 하고요. 일부 가족들이 또 이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회비를 내주시고 네. 또 대부분 이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기저기 또 힘을 같이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서기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엔 사실 경제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신 편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오랜 세월 버텨오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가진 집 다 팔고 지금은 사무실에서 뭐 지낼 정도 네, 그 정도 네.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희망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2002년도에 가장 많은 실종 아동을 찾았다고 하던데 그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뭐 우리 그 나 회장님도 숙고를 했지만 네. 이제 사회적 관심이 사실 쏠리기 시작한 거죠. 뭐 시민들과 우리 나 회장님 등등 우리 실종 부모들이 당시에 뭐 국회로 다니고 그러면서 관심이 쏟으면서 그 서울경찰청에 실종 수사팀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그 수사가 진행이 됐죠.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대선 후보, 그 당시 대선 후보가 노무현, 이회창 두 네. 후보의 그 후보 홍보물 뒷면에 실종 아이들의 사진을 네, 당시에 넣었다고 지금 들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셨네요. 그 당시 홍보물을. 네, 요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최초일 거예요. 당시 뭐 한나라당, 새천년 네. 민주당 그 후보 선전물 뒤편에 아이들의 이제 장기 실종 아동들의 사진이 들어간 네, 거예요. 여기 이제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 네네. 후보님 홍보물에는 20명. 그리고 노무현 후보 홍보물에는 18명. 네네. 이렇게 38명이 실렸는데 이때 2002년 12월 4일 날 오후 4시서부터 이게 배포가 됐어요. 네네. 1,900만 부가. 1,900만 부. 네. 그래서 그때 뭐 경찰청에 182를 전화번호를 넣자고 그래도 못 넣게 하고 지금 이제 그 아동권리보장원이죠. 네. 전신인 그 저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거기서도 전화번호를 못 넣게 해서 네. 제 핸드폰하고 그 사무실 번호를 넣어서 제가 약 한 4만 통의 전화를 받아가지고 네. 일일이 확인을 다 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4만 통의 전화를 예. 받으셨어요. 몇 명이나 혹시 찾으셨는지. 지금까지 가출 청소년, 네. 미아, 실종아동, 치매 환자 네. 뭐 이렇게 찾은 게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다 보니까 부평에서 17살 먹은 이영호라는 아이가 다운증후군에다 자폐 아동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 아이가 실종돼가지고 4년 만에 춘천 모 재활원에서 이제 제가 선거 네. 홍보물에다 실은 걸 보고 제보가 와서 찾고 보니까 이영호라고 네. 성본 창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새로운 인물이 된 거죠.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이런 걸 정확히 밝히기가 어려웠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래 이 아이는 그 아이는 버스도 탈지 모르고 전철도 탈지 모르는데 네.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서 춘천까지 팔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보니까 홍범식으로 바뀌어서 제가 그 잠깐 보여드리는 거 이게 원본입니다.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이거를 가지고 경찰청에 가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찾았는데 전국 시설의 무연고자 일제 수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무연고자 일제 수색을 분기별로 예.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찾았습니다. 경찰에서. 예. 그 반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빛을 못 볼 사람이 또 본 사람이 있어요. 네. 혹시 염전 노예 사건 아세요? 예, 뉴스로 굉장히 크게 네. 다뤄졌었죠. 네, 그런데 그 사람도 제가 그 건의를 해서 무연고자 일제 수색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그 실종 아동에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가족을 찾은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서기현 회장님. 정말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요. 네네. 당시에 2005년도에 14세 미만인 아동, 지금 방금 나주봉 회장님 말씀하신 우리 실종아동이 58명밖에 없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58명밖에 안 된다. 네. 당시에 2005년에 14세 미만인 아동, 다시 얘기해서 그로부터 5년,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실종된 아이들이 그 숫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 아동을 58명이라고 우리 부모들조차도 사실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을 제가 2006년도에 이제 그 시민의 모임과 저희가 단체가 분리가 되면서 보건복지부 NGO로 활동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 저희 이제 딸아이 때문에도 알게 된 거죠. 희영이를 94년도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실종 아동에서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성인이 되어서 제외를 시켰다 그거군요. 아예 실종 당시부터 가출인인 거예요. 9살이었는데 가출로 통계가 잡혔다. 그래서 실종 아동은 58명이라고 그래서 우리 당시 경찰에서 그 대형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 포스터가 매년 똑같은 아이들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에다가 건의를 했죠. 왜 우리 희영이는 왜 한 번도 나오지 않냐. 네. 근데 그 다음 1년에 분기별로 나왔는데 그 다음 분기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청 간담회 때 2006년 간담회 때 이 문제를 제가 그 제기를 했죠.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뭐 3살 먹은 아이, 8개월째 실종된 아이 다 가출인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당시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은 실종 아동이라고 법을 바꿨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한 숫자 한 200 몇십 명, 300명 가까이 아이들이 실종 아동으로 바뀌어요. 가출을 해서. 네, 네. 그래서 진행하면서 아까 이제 송혜이, 뭐 박수진 이런 아이들이 당시에 그 만 14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또 역시 실종 아동이 아닌 거죠. 실종 아동이 아닌 아이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OECD 국가는 18세더라고요. 아동이. 그래서 18세로 확대하면서 우리 혜인아, 이제 수진이나 여러 아이들이 실종 아동으로 바뀌면서 이제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하게 됐죠. 통계부터 좀 잘못된 부분이 네. 있었네요. 네. 우리 서기현 회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 외동딸 희영이를 만날 희망 속에 지금 30여 년을 버티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실종 가족을 찾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요? 우선 뭐 경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부모들과 같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한 부모님들이 좀 더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게 없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실종 아동이 발생하면 네. 최근에도 이제 오래된 분들이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가 개인 문서에 의해서 경찰이 신고했지만 그 문서가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재신고를 최근 들어서 하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저희 협회나 이렇게 단체들이 있으니까 단체들을 좀 소개해주고 이 단체에서 같은 아픔을 가진 부모들과 공유해서 이분들의 삶이 좀이라도 좀 밝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네. 우리 경찰이나 우리 정부가 좀 더 이런 단체들도 좀 알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부모들도 우리랑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주봉 대표님은 사실 실종가족 당사자도 아닌데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신데 그 우리 이제 자녀분들 이제 어렸을 때 시작하셔서 지금 네. 다 장성하셨죠. 이 활동에 대해서 식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희 모르겠어요. 큰아이가 네. 지금 36이거든요. 걔가 네. 3살 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하려니까 순간순간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네요. 개구리 소년 사건, 뭐 이영호 유괴살인 사건, 뭐 네. 또 저기 안양 혜진 예슬 사건, 이 아이들을 제가 다 추모를 하고 이렇게 네. 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가 좀 서운한 말씀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오늘 이 방송을 하려고 예. 일부러 청량리에서 여기까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오면서 그 목표는 청량리에서 여의도까지 오면서 송혜이 프랭카드가 한 20장은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혜이 아버지가 이렇게 운명하셨다는 그런 예. 뉴스를
보고 뭐 기다렸다는 듯이 아, 현수막을 다 띄워버린 거예요. 철거됐군요. 현수막이. 이렇게 해서 우리 실종 아동 찾겠어요. 그 이제 찾는 가족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런 건가요? 우리 나 대표님 같은 분이 너무 서운하죠. 네. 제가 많이 그분을 도와드리고 만들었는데 하단에는 제 전화번호가 있고 제 이름이 붙어있는다 그런 거 알면서도 다 떼어버렸어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이 그야말로 경찰관의 눈이 되어서 네. 주변을 한 번씩 둘러보시고 우리 실종된 아동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 가까운 경찰서나 이런 단체에 연락을 해서 네. 모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서기현 회장님이 실종은 정말 예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종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다면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게 가족들하고 그 소통이에요. 네. 아이하고 아이가 어디 있든 간에 가족들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 골든타임이 있듯 아이가 실종된지를 가족이 빨리 알면 알수록 찾아지는 시간은 빠르다. 그래서 뭐 무관심하지 말고 네. 어떤 경우든 간에 아이하고 지속적인 소통. 요즘에는 뭐 다 아이들도 이런 폰이라든지 이걸로 될 수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꼭 같이 또 아이들에게도 그 어디 가 있으면 가 있다라고 연락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아마 실종이라는 게 지금보다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이런 좀 아픔을 가진 가족분들의 사연을 접하니까 마음이 가볍지는 않은데요.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종 아동 찾기 협회 서기현 회장,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